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정오가 다가가는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일 지났습니다. 아니, 당선된 지가 6일 지났습니다. 이게 아침부터 그 조선일보 그 일면 전면에 김부겸 총리 유임설, 김부겸 총리가 차기 정권에서도 계속 총리를 맡는다 하는 대형 오보를 터뜨리는데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해는 동쪽에서 뜬다는 그런 상식 가지고 동해를 가면은 일출만 볼 수 있고 일몰은 볼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서쪽 서해 바다를 가면은 해는 서쪽에서 지므로 일몰만 볼 수 있고 일출은 볼 수 없다 하는 멍청이들이 있죠. 지금 저도 윤석열 당선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래요. 그래도 정체성이 불분명하더라도 보수인 국힘에서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성공하기를 바래요. 고고TV 여명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출범에 1년을 딱 지다보고 저건 안 되겠다 하고 직격을 하기 시작했고, 또 문재인은 출범하자마자 6개월 만에 저거는 진짜 좀 큰일 날 정권이다 하고 직격을 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보수 정권이에요. 아무리 좌우 통합과 정치 통합을 한다 그래도 보수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원희룡이란 똘끼가 있는 애가 자꾸 튀어나오는데요. 제가 예언을 한번 해드리죠. 윤 정권이 출범하고 1년이나 1년 반 후에는 장제원이 와고 원희룡 때문에 골치 아플 겁니다. 원희룡은 요번에 그 선대위 정책기획위원장을 맡았죠. 그리고 인수위에 기획위원장으로 들어갔죠. 이 원희룡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빠 골치 아플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면 원희룡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윤 정권의 내각, 그것도 힘없는 내각에 들어가서 그냥 그걸 몇 년 해먹고 그만둬야 돼요. 이 김부겸의 총리 유임설에 대해서 원희룡이가 아주 멋진 생각이다. 정치 보복이라는 소리를 절단 단절하기 위한 멋진 생각이다. 한 방에 끝을 낸다. 응? 이게 제정신인가? 제가 항상 그랬죠. 원희룡은 똘끼가 있어요.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준석의 사적 통화 관계를 발설하고 경선에서 4강으로 올라가고 요번에 선대위를 가는 과정을 보세요. 선대위 2개월을 보세요. 원희룡이 한 게 뭐가 있죠? 20대 남자 잡는다고 이준석하고 윤석열이하고 59조 쇽 한 거 외에는 뭐가 있죠? 대장동 일타 강사라고 그러더니 대장동 밝힌 게 뭐가 있죠? 지금 이제 윤 당선자가 나왔으니 특검 하자고 그랬으니 국회의원 특검을 밀어붙여야 돼요. 응? 나 그 대장동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는지, 과연 이재명이가 헤쳐먹었느냐, 돈을 받았느냐, 과거 윤석열이 거기 연루가 됐느냐, 난 그거 밝히고 싶어요. 민주당 애들은 특검하자고 그러는데 국힘은 지금 빼고 있는 형국이죠. 이 원희룡이라는 애는 대장동 일타강사 이래가지고 100% 네거티브를 주도하면서 얘는 이준석보다 못했어요. 100% 네거티브를 주도하면서 24만 표 차로 간신히 이게 만드는 그 1등 원형입니다. 정책이란 건 없어요. 원희룡이가 요새 언론에 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지가 페이스북 날려가지고 내가 정책을 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우리가 정책을 제대로 못하면은 지금 선대위 기획위원장으로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내 페이스북으로 어떤 정책을 했는지 좀 알려달라 이런 망발을 하고 다니죠. 고고TV는 윤석열이가 어떤 정권도 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한 1년쯤 지나면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그 김부겸 총리 유임 검토하는데 100% 오보죠.
이것도 윤핵관이 나오고 김은혜가 나오죠. 김은혜 같은 경우 상당히 상식적이더라고. 응? 오보다 언론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이 없다 하고 하는데 원희룡이 아침에 또 김현정 CBS 뉴스에 가가지고 우와 허를 찔렀다. 너무 좋은 방안이다. 이 똘끼가 있는 이런 애들이 정치를 하니까 보수가 망가진 거예요. 그냥 제주도 가서 너는 제주도 한라산 올라가서 고사리 먹으면서 살아. 안철수가 인수위원장을 맡았고 그거는 총리행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윤핵관 쪽이나 윤석열 쪽도 뭔가 불안하다는 것이죠. 불안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좌우 통합을 할 경우에는 청와대를 갖다가 좌우 가리지 않고 실력 있고 검증된 사람을 쓰면 돼요. 청와대 내부를. 그런데 입각을 갖다가 내각을 갖다가 아니 이거 김부겸이란 이런 놈을 갖다가 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의 정부는 뭐가 되냐 말이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를 갖다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소리죠. 김부겸의 총리 유임설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청문회 통과하지 못할 정도면 그 정권이 유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청문을 위해서 합니까? 청문회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지명하면 되는 거지, 그냥. 또 오늘 11시 전후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김한길이가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이가 지역균형발전위원장 이걸 갖다가 윤석열을 선대위 직보로 놔뒀죠. 직할체계로. 하라 이거야. 쉽게 말해서 안철수도 중도 좌파, 중도 보수. 김한길이가 국민통합위원장. 얘는 100% 사회주의자고 좌파예요. 김병준이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을 바라봐가지고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을 더 말아먹었죠. 지역균형발전위원장. 이거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역균형을 발전하려면은 기업을 유치해야 돼요. 각 지역마다. 근데 수도권으로 밀집한 대기업들이나 향후 IT 기업, 미래 산업들이 저쪽으로 지방으로 갈 리가 없어요. 충청도로 왜 가요? 전라도로 왜 가요? 대구로 왜 가요? 그걸 어거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노무현이하고 김병준이가 했던 지역 발전, 그거 지금 다 어떻게 됐죠? 혁신도시 다 황폐화가 돼 있죠. 지역 발전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역 경제 소생을 하려면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말해 3시간이면 가는데 KTX도 그렇고 자동차 타도 성장을 확장하고 산업을 확장하면 돼요. 그러면 지역 균형이 발전이 돼요. 기가 차. 그리고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하는 거 보면은 윤 당선인이 국정을 잘할 것이다 하는 게 52.7%, 53%뿐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말이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찍었던 애들이 그대로 48%가 반대 세력으로 확고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깨려면은 좌파 인사들을 들이는 게 아니라 보수에서 보수 계획주의자 중도적인 인사를 보수에서 가용을 해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유승민 이런 사람이죠. 근데 유승민 같은 사람은 윤석열이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김종인 씨도 더 좋고 솔직히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 김종인 씨를 맡기면은 2달 반 동안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사심이 없이 국가 미래를 위해서 국가 개조를 하는 사람들을 다 그냥 집어넣을 텐데 근데 안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좌파한테 찾고 있죠? 보수층에서도 훌륭한 인물이 너무 많은데 윤석열이가 당선되고 나서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다. 이건 컨벤션 효과로 이건 60% 70% 돼야 돼요. 최소한 대통령이 당선되면. 근데 52%뿐이 안 나오죠.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국민들은 국힘을 갖다가 믿지 않는다. 윤석열을 믿지 않는다. 도대체 너희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이죠. 과거에 당선인들을 보면은 이명박이가 노무현 이퀄 문재인 아니에요? 똑같은 놈들이라고.
이명박이가 노무현 정권을 쫓아내면서 대통령이 당선되자 80%가 나옵니다. 지지율이. 그리고 박근혜도 65%가 나왔어요. 문재인과 박근혜가 총양 진영이 결집할 때. 그리고 문재인은 75%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계예요. 전 잘 되길 바라요. 윤석열이가. 고거TV는 지방선거를 이기길 원하고 총선 압승 구도로 지금부터 나가는데요. 가장 큰 걸림돌이 윤석열 정부예요. 국힘도 마찬가지야. 정당 지지율이 대선 후에 해봤더니 국힘이 43%뿐이 안 나와. 민주당은 36% 나와. 민주당은 그대로 자기 진영에 다 결집돼 있고 국힘이 43%뿐이 안 나온다는 것을 43%, 47%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국힘이 여당이 됐음에도 50%를 못 넘긴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국민은 국힘과 윤석열한테 대단한 불신을 갖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경제 드라이버를 걸어서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합과 화합을 보수 중심이고, 그죠? 현 문재인 정권에서 찾아오면 안 돼요. 보수 중심으로 보수 중대적인 색채를 띄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다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안철수는 그렇다 치고 보수 중도적인 색채가 있지만은 김한길 데려오고 김병준을 양축으로 해서 간다는 소리죠. 이래가지고는 중도 좌파들이 윤석열 지지 안 해요. 왜? 김한길도 김병준도 중도 좌파층이나 좌파에서 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이 대형 후보죠. 조선일보에서 김부겸 총리 유임설. 아니 왜 우리가 문재인 2기를 갖고 와야 되죠? 총리 유임이라는 것은 정부는 문재인 바로 밑에 총리가 관장하는 거니까 왜 우리가 문재인 2기를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뭐 며칠 있다가 문재인하고 윤석열이가 만나는데 윤석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문 대통령 지금 그렇죠? 물론 화해에 제스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윤석열을 뽑은 이유가 뭐예요? 무조건 정권 교체? 그거 첫째고 두 번째 문재인의 5년을 단죄하라는 거죠. 이건 필수입니다. 단죄는. 지금 아무 통합과 합을 외쳐도 단죄 안 하고는 윤석열의 국가 동력이 떨어집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런 걸 보고 털딱털리들은 그렇게 문재인한테 제고와 정의를 갖다 퍼붓더니 무조건 윤석열을 빨게 따로 있지. 보수의 가치를 중심을 지켜야 되고 우린 계획해야 되는데 박근혜 5년이 적폐라면은 문재인 정권 5년의 신적폐는 더 심각했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 가자는 소리예요? 여기서 윤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제원도 있고 원희룡도 있고. 원희룡 난 정치인으로 안 보고 이 꾼으로도 안 봐. 이거 너무나 얍삽해. 너무나 사회 인식이 투박하고 없어. 정리하지 못해. 옛날에 뭐 학생운동했다고? 원희룡 같이 학생운동하는 사람이 원희룡 같은 아래 위 5살 아래 위로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김부겸 총리 유임설이 나오는 것이 윤석열의 취임에 맞춰서 새 정부 출범이 순조롭게 돼야 되고 여야 간 소모적인 논쟁을 피해야 되고 그래서 김부겸 총리 유임이 유일한 카드다 하는 것이 윤석열이가 여러한 중에 하나 갖고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윤당선 측의 인사 아직도 윤핵관이야? 왜 이런 말을 자꾸 나오게 하죠? 어제 윤석열이가 선대위 조직 인수위 조직을 발표할 적에 백브리튼 한 15분 기자들의 질문을 받죠. 그거 좋더라고 나는. 직접 발표하고. 근데 정치하지가 못해. 정치. 예리하지가 못한 말이야. 답변이. 그래 윤석열 인사가 김부겸에게 유임안에 대해서 의사타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고 조선일보가 오보를 내죠. 오보 아니겠죠? 조선일보가 취재에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몰고 가죠? 윤석열 정부가 돼야 되지
왜 문재인 정부 2기가 되는 염려를 갖게 하죠? 보수층한테? 응? 근데 김부겸 총리 그 인사측은 김부겸한테 전하지 않았다. 김부겸이 미쳤다고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유음으로 봉직합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면은 김부겸이는 좌우에서 우도 아니야 솔직히 윤석열은 인정받은 총리므로 다음 대권 주자가 되겠네요. 제가 이 영상을 열은 것은 원희룡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원희룡이한테 대단히 그 불신을 하고 부정적인 방송을 하죠. 저는 거의 민낯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원희룡이는. 얘는 깊이 있는 사고가 없어요. 아주 톨딱톨딱 메뚜기같이 뛰어다니는데 이런 자가 정치를 하고 이런 자가 국정 전반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경선 과정에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응? 원희룡이가 김부겸 유임설에 대해서 너무 좋은 방안이다. 사실 여부는 모르겠고 어제 저녁에 다른 자리에 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가슴이 뛰더라. 이 미친놈 아니야. 왜 가슴이 뛰지?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걸 갖고 무조건 쉴드 치는 대개운들을 보면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우리 정권이에요. 보수 정권이라고. 보수층이 몰표를 줘서 당선되냐라고. 원희룡이가 다들 걱정하는 게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안 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김부겸 총리가 저를 한나당으로 끌어들인 사람이라는 개인적 인연을 떠나서 아주 허를 찌르는 일이다. 유임술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라서 무조건 최상의 안이다. 미친놈 아니야. 그럼 안철수 대표가 차기 국무총리로 거의 낙점이 된 건데 안철수 총리는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원희룡이가 아이고 그 자리에 하나 연연할 정도면 국가 지도자가 안 되죠. 너는 뭐 연연해 임마. 너 지금 내각 입각이 확실하잖아. 한심한 놈의 새끼. 응? 뭐 안철수 총리 카드도 좋은 거다. 좋은 카드다. 그래서 총리라는 게 맡아놓은 자리도 아니고 여러 보관을 놓고 종합적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원희룡은 이러고 끝내는데요. 이게 한심한 놈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죠. 물론 고고TV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는 보수 정권이죠. 국힘이. 그죠? 그러면 보수 인사 중에서 계획적인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보수 인사 중에서 여성과 중도층의 소구력을 가진 인사를 갖다가 하면 되죠. 응? 왜 문재인한테 충성했던 김부겸이라는 총리를 왜 우리가 갖고 가야 되죠? 그럼 이낙연 갖고 오지? 정세균이 갖고 오지? 훨씬 더 경륜이 있는 애들인데? 한심한.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뜨는데 왜 서쪽 애들 것만 갖다가 우리가 지금 차용하죠? 김부겸, 김한길, 김병준,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도. 말씀드렸죠. 응? 아니, 대통령이 당선되면 컨벤션 효과로 최소한 60, 70%는 지지율을 받아요. 박근혜도 65% 지지율을 받았다니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근데 윤석열은 52%뿐이 안 나와. 국힘도 마찬가지야. 지금 지지율이 45%? 43%뿐이 안 돼. 컨벤션 센터에서 지지율이 60% 가야 돼요, 국힘도. 이렇게 불안하고 정책 운영 능력이나 조각 능력이나 그게 불안하면은 더 다 잡아야죠. 보수층이나 중도층을. 왜 좌파에서 갖고 돌려고 그러죠? 이 미친놈들이야. 지금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필패 조건이 들어가고 있어요. 응? 왜? 그 비대위 나왔죠? 그 원내 총무라는 거 똘끼 있는 놈. 그 다음에 27살 먹으면 불꽃 박지현. 그리고 2030을 갖다가 비대위원장으로 쫙 깔아버렸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우리나라 세상 사는 사람들이 2030만 있어요? 어? 이준석이를 갖다가 요번에 선거 책임론을 민주당이나 틀딱 틀리들이 또 국힘 내부에서 몰고 가면서 민주당 애들은 이준석에 대해서 자기도 이준석 같은 대항마를 키우겠다고 불꽃 박지원이나 2030을 지금 비대위 전면으로 깔았죠. 그죠? 그럼 이준석이 저 톡톡 튀고 명징한 거를 갖다가 민주당도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솔직히 이준석을 갖다가 초기 국무총리를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 한 1년 반 동안만. 이 사고의 전환, 상상의 전환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를 갖다가 새 정부를 구성할 적에. 아니 왜 그 김부겸이가 나오고 원희룡이가 튀어나오고 김한길이 김병준이 나와. 다 보고 있어요 국민들이 여러분. 이까지 하겠습니다.